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봄비가 내렸어요. 마지막에는 좀 눈처럼 비슷하게 오기도 했지만은 오랜만에 또 비를 보는 것 같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감기 들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사랑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막 잠에서 깼다가 다시 막 잠 들었다가 막 했던 것 같네요. 저는 봄만 되면은 여기 사랑니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뭐 봄이라던가 뭐 사랑니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요 책이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영화 아이언맨의 이제 실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약간 책은 좀 두껍습니다. 사진 진짜 멋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 사진을 보면 약간 순박해 보여요. 순둥이 같아 보입니다. 순둥순둥하죠?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진짜 순둥이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어렸을 때 사진 되게 순박하죠. 실제로 어렸을 때는 약간 친구랑 학교에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많이 괴롭힘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책만 읽는 약간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사회관계에는 약간 좀 서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더니 변했습니다. 사람 역시 돈을 잘 벌어야 되나봐요. 제가 이 책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읽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군대 안에서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그게 MBTI입니다. 성격 검사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군대 안 가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재미 삼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1년 전쯤에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MBTI 검사 해봤는데 되게 캐릭터도 검사지도 되게 귀엽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세히 보기란에 한번 그 주소를 적어 놓을게요. 거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났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관련 있는 이제 유명인들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사만다 파워, 무슨 콜린 파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일론 머스크였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제 자서전이 없었고 이제 유일하게 자서전이 있는 사람이 자서전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공식 전기입니다. 전기. 그 일론 머스크의 동의를 얻어서 만든 전기.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봤는데 역시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여기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이자 이 사람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어렸을 때는 남아공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회가 되게 불안정하고 해가지고 미국에 되게 오고 싶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사촌이랑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집투. 집투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맛집 같은 거 검색하면은 인터넷이랑 실제 공간이랑 이렇게 1:1 매칭이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인터넷에 나온 공간을 보고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창업 집투라는 거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에다가 정보를 넣는 사업을 처음에 한 게 집투였고요. 이게 성공해서 이제 대기업에 팔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했던 사업이 페이팔입니다. 이 페이팔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것도 집투랑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비슷한데 금융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어디 가서 카드 리더기에다가 카드를 긁어야지 결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당연시 됐지만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는 인터넷으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뭐 카드 번호를 노출한다거나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페이팔인데 이게 또 비싸게 대기업에 팔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이 페이팔이랑 집투 자체는 굉장히 그때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시대에 아주 시의성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 사람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막 책만 읽고, 또 특이한 게 엄마가 모델입니다. 엄청 멋있죠. 은발의 모델.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은 책을 너무 하루에 막 10시간씩 읽을 때도 있고, 주말에는 막 한 2권씩 읽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SF 소설도 엄청 좋아해서 자기는 로켓을 발사시켜서 화성으로 가고 막 이런 공상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라는 사업을 이제 창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의 이런 상황을 대충 알아야 돼요. 냉전 시대 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제 게임 문명에서도 보면은 과학 승리라 그래가지고 먼저 누가 이 우주선 쏘아 올리는지가 과학 승리의 그 잣대잖아요.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주선을 먼저 쏜다고 그게 과학 승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냉전 시대 때는 그게 굉장한 경쟁이었어요. 근데 냉전 시대가 끝났죠. 근데 거기다가 엄청난 그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실제로 얻어지는 거는 어떤 선전 효과 말고는 그닥 없거든요. 뭐 인공위성을 뭐 하고 뭐 국방을 위해서 뭐 위성을 쏘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내에서. 그 미국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을 보호를 많이 해주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우주 왕복선도 이거는 인풋에 비해서 너무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퇴역하고, 그래서 우주 산업이 점점 축소가 됐어요. 영화 그 인터스텔라에도 보면은 나사가 처음에 그 문 닫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이게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워보낸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외주를 맡게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제 발사 기술이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발사 기술 자체는 있지만은 이제 인프라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점점 이제 그쪽에다가 의존을 하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러시아나 일본에 외주를 주지 않고 싼 가격에 로켓을 발사를 해야겠다. 이걸 왜 하냐면 이 사람의 목표 자체는 우주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지구에서는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없지만은 달이라던가 화성 기지에다가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사실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돈이 들잖아요. 좀 너무 무모하고. 근데 이 사람은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돈을 페이팔이나 집투 같은 사업을 처분하고 돈이 이 정도 생기면은 정말 여유롭게 살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전문 이제 벤처 투자자라던가거나 투자자가 된다거나 할 텐데, 이 사람은 거기에 자기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민간 우주 산업을 해요. 전례가 없어요. 민간 우주 산업이라는 전례가 없었는데 이 스페이스X라는 사업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랑 비교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스티브 잡스도 기존에 이제 아이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는 시장을 완전히 열었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없던 서비스, 집투라던가 페이팔이라던가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었죠. 물론 그거는 공동으로 창업한 거긴 하지만. 근데 스페이스X도 민간 우주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죠. 관련 기술 같은 것도 뭐 나사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면 뭐 나사 관련된 뭐 보잉 이제 항공기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우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나고 스카우트하는 과정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 책은 반 정도 내용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전 되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되게 의미 있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돈만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환경을 위해서 뭐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전 인류적인 이런 시야로 봤을 때 화성 개발은 너무 필수적이고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갖다 붙인 듯한 느낌. 왜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주 개발에 완전히 꽂힌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여기에 완전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명분이라는 거는 뭐 찾아내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위성 같은 거를 중간에다가 끼워 넣은 느낌. 네.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뭐 환경을 생각했다지만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라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고급 모델로만 나와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을 위한 뭐 적정 기술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죠. 전기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전기를 사실은 화석 에너지로 만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풍력 발전기를 많이 세운다거나 태양열 발전기로 이렇게 많이 세워서 전기를 얻는다거나.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그런 스토리를 이 사람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계획은 솔라시티라 그래서 민간 이제 사유지에 이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패널을 임대해주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 주유소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제 충전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석유 인프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책에서는 뭐 테슬라와 이렇게 솔라시티는 그렇게 큰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랑 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적정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비전화 공방이라는 게 있어요. 3만엔으로 한 달 살기. 요게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한 책이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싶은 분은 엘고어라는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정치인이에요.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되게 유명하시죠? 그분의 책을 읽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만 기억나고 책 제목은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스티브 잡스랑 또 엮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을 되게 강조하면서 책 읽기. 이 사람은 실제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기도 했죠. 책 읽는 자기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 강적인 집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광적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근데 둘 다 이제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이고 굉장히 미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봤구나.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꼭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이제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고 이 책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읽기 좋게 돼 있어요. 글자 거리도 엄청 멀고 글자도 크고 일단 책 표지도 약간 들고 다니면 뽀대 나잖아요. 멋있어요. 읽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